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면 오늘 군사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했던 북한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에서 실패를 인정했던 북한이 이번엔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주변이 온통 어둠에 잠긴 시간.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위성이 발사됩니다. 초조하게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정은 국무위원장. 기술자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습니다. 어젯밤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던 발사 날짜는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였습니다. 통보한 날짜를 어기고 1시간가량 빠르게 기습적으로 발사한 겁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고 나서 4분 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사실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백령도와 이어도서 쪽 공해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나 북한은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705초, 약 12분 만인 10시 54분쯤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만리경 1호가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아프리카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참도 발사 후 약 19시간 만에 북한 정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성 발사 직후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국방부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엔진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고고도 감시 정찰 능력 개선으로 이어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북한은 이번 위성 발사로 만리를 굽어보는 눈을 갖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주먹이라면 이제는 정확하게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눈을 확보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한미정보당국은 성공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짧은 기간에 3번이나 쏠 정도로 왜 이렇게 정찰 위성에 집착하는지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 소식과 함께 정찰 위성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정찰 임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7일에서 10일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거쳐 주요 시설 등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입니다. 관제소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은 정찰 위성, 주먹은 탄도미사일 같은 타격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을. 하지만 한미일 3국은 위성이 제 기능을 하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관제소 현황판에 지도 이미지가 담겨 있는데 통상적인 위성 사진과 달리 컬러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난해 시험 발사에서도 북한은 서울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해상도가 워낙 떨어져 군 당국은 정찰 위성으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상 기반 탐지 레이더는 196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공중 정찰 자산은 거의 전무합니다. 간헐적으로 침투했던 무인기. 구조도 매우 단순하죠. 한국도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어서 남한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역시 지금은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것밖에 확실하게 말할 게 없다며 어떠한 분석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So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주먹은 있지만 눈은 없는 반쪽짜리 전력이란 점에서 정찰 자산 확보를 위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우리 정부는 빠른 속도로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낮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의 항공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시켰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NSC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이 같은 조치를 재가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창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일사천리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연 뒤 임시국무회의 의결, 다시 윤석열 대통령 재가까지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육해공의 남북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오늘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상공에서 대북 정찰 활동이 재개됐는데 북한에 대한 통지도 언론 발표로 대체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은 북한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 대응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 정찰 위성까지 쏘는 만큼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의 돌발적인 위성 발사에 일본 역시 긴급하게 제2경보를 울리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예고 날짜를 어긴 만큼 선박이나 항공기 등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긴장을 놓고 있던 오키나와 주민들은 한밤중에 내려진 대피 명령에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해왔던 일본 정부는 긴박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 10시 46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제2경보가 오키나와현에 발령됐고 방송사들도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긴급 안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통상 발사 예고 기간이 되어야 선박이나 항공기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발사는 자칫 민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今般北朝鮮が行った発射は航空機や船舶はもとより住民の安全確保の観点からも極めて問題のある行為です。 예상치 못한 대피 명령에 오키나와현 나하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차질을 빚었고 도심 모노레일도 멈추는 등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お家にいて、なんか特に何も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怖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子供たちもいるんで。 특히 지하 시설이 거의 없는 섬 지역 특성상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通告期間前に発射を強行し、沖縄上空を通過するなど県民に大きな不安を与えたことは大変遺憾と。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어젯밤 기습 발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도 북한의 돌발 행동에 자위대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며 당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왜 전례를 깨고 발사 시간을 앞당겼는지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예고 기간을 어기고 기습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네, 그러면 국방부 취재하는 홍익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앞서 언급됐지만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로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맺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게 일부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군의 입장은 우리가 북한보다 더 뛰어난 감시 정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때문에 제약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정찰이 자주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네. 9.19 합의의 1조 3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의 동부 지역 40km, 네. 서부 지역 20km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무인기 같은 경우 동부 지역 15km, 서부 지역 10km도 제한해놨는데 결국 이런 제한은 풀리게 되는 것이죠. 네. 육군의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나 군단급, 사단급 무인기들이 더 전진한 상태로 날면서 북한과 맞닿은 지역의 군사적 동향 같은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실제 오늘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에서 이런 활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국방부 설명 보면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추가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9.19 합의에 조항 하나만 지금 효력 정지를 한 거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네. 남은 조항 가운데 눈에 띄는 건 1조 2항입니다. 네. 육지와 해상에서의 군사훈련 부분인데요. 네. 육지에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포병 사격 훈련 등을 금지했고요. 네. 해상에선 동해와 서해에 각각 완충 구역을 정해서 포사격 훈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조항들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이 조항들까지 당장 효력을 정지하는 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9.19 합의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일종의 안전핀이 뽑힌 거 아니냐, 사라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력 충돌의 긴장과 우려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는 평화를 포기한 날로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선 북한이 아예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강대강 대치가 고조된다면 5년 전 남과 북이 만나 합의한 배경인 상호 신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